이번 시간에는 CSRF 공격의 하위 단계를 실습해 볼 텐데 CSRF 하위 단계를 위해서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과 조합한 공격이 필요하므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강의를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수월하실 것입니다. 시큐리티 레벨을 하위 단계로 설정합니다. 이전 방식으로 공격을 해보시면 더 공격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패스워드를 원래 패스워드로 바꾸면서 그때 전달되는 요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를 normal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청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청에 유저 토큰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CSRF 토큰이라고도 하는데 CSRF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웹페이지가 요청될 때마다 토큰 값이 계속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 CSRF 메뉴를 여러 번 눌러 보신 다음에 이 생성되는 요청의 리스판스 부분에서 검색을 한번 로 탭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유저 토큰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 값이 계속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7367D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 거를 보니까 B33A57 또 다음은 1132 이렇게 토큰 값이 계속해서 랜덤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저 토큰을 만약에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패스워드 변경 요청을 한번 인터셉트 해 보겠습니다. 프록시의 인터셉트 탭에서 인터셉트 기능을 켜시고요. 패스워드에다가 해커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요청이 인터셉트 되었는데 이때 보시면은 유저 토큰이 여기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값을 하나 뒤에 7이라는 숫자를 8로 바꿔보겠습니다. 아무런 값이나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서버가 생성해준 유저 토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값을 한번 입력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워드를 해주시면은 까지 포워드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CSRF 토큰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메시지가 나오고 패스워드 변경에 실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커는 이 CSRF 토큰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어야 되는데 이 값이 계속해서 랜덤으로 변하기 때문에 해커가 이 토큰 값을 알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CSRF 토큰을 이용하여 CSRF 공격을 방어하는 것은 레퍼러 헤더 검사와 더불어서 일반적으로 CSRF 공격을 대응하는데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랜덤하게 CSRF 토큰이 생성되고 사용자가 정상적인 경로로 접근할 때는 이 토큰 값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따라서 웹서버에서는 이 패스워드 변경 요청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 가능하면 자바스크립트, 특히 AJAX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토큰을 가져온 다음에 그 토큰을 이용해서 요청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의 강의 자료 페이지에서 csrf-hi.js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로우 버튼을 누르시고 주소를 복사하신 후에 터미널을 하나 띄워가지고 wget으로 다운로드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csrf-hi.js 파일을 opt 밑에 lampp 밑에 htdocs 밑에다가 복사를 해주어서 웹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잠깐 파일의 내용을 보시면 간단하게 말해서 요청을 두 번 보내게 됩니다. req1이라는 함수와 req2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req1이라는 함수에서 유저 토큰을 알아내기 위해서 첫 번째 요청을 보냅니다. 우리가 DVWA에서 CSRF 메뉴를 누를 때 발생하는 요청입니다. 그 다음에 req2 함수 내에서 첫 번째 요청을 분석하여 유저 토큰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알아낸 토큰을 두 번째 요청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보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토큰 대응 방법을 우회하여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 가능한 페이지에서 호출하겠습니다. DVWA의 stored cross site scripting 공격 페이지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위 단계에서는 스크립트 태그 입력이 막혀 있어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CSRF 공격을 실습하는 것이므로 편의상 로우 단계로 바꾸어 가지고 스크립트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름은 뭐 테스트라고 입력하시고, 자, 스크립트 소스를 이용해서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해두었던 csrf-js를 인클루드 시킵니다. http 127.0.0.1 csrf-js 그리고 스크립트 슬래시 스크립트로 스크립트 태그를 닫아줍니다. 이것을 방명록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다음에 시큐리티 레벨을 다시 하이 단계로 올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용자가 스크립트가 삽입된 방명록을 접속했다고 생각하고 이 stored cross-site scripting 페이지를 엽니다. 자, 팝업 창이 뜨고 토큰 표시가 되었습니다. 스크립트가 실행된 것입니다. 이 팝업 창은 그냥 편의상 만들어 둔 것입니다. 자, OK를 누르면 공격이 성공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로그아웃을 하시고 해커로 패스워드를 입력하셔가지고 로그인이 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CSRF 토큰을 이용하여서 대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점이 웹페이지에 존재할 때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과 CSRF 공격을 조합하여 성공적으로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